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해서 이때 이 오피스텔의 공급이 과연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 대상인지에 대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사건 번호는요 2020 구합 23347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입니다. 원고는 납세자 이제 네 분이시고요. 피고는 세무서장 외 1명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변론 종결은 2020년 9월 11일에 있었고요. 당해 판결 선고는 2020년 10월 23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판결에 대한 주문은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납세자의 그 소 중에 201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65만 3,134원의 부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그 부분을 납세자 중에 그 원고 A, 이제 EA에 그 구하는 그 부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그 부분을 각하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납세자분인 원고 나 BB 그리고 조 CC, 김 DD의 청구 및 이제 원고 E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송 비용은 당연히 원고들이 패소를 했으니 원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그 원고 측의 청구 취지를 보면요. 피고 세무서장이 2019년 12월 1일 원고 AA에게 한 2016년 제1기분에 기속되는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한 2,105만 4,250원과 그리고 2019년 10월 14일 원고 나 BB에게 한 2017년도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을 해서 5,652만 4,710원의 이제 10원과 2019년 9월 21일 이제 원고 조 CC에게 한 2018년도 제1기분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2억 7,169만 3,390원 그리고 피고 이제 세무서장이 2019년 11월 1일 원고 김 DD에게 부가처분한 2017년도 제1기분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6,637만 5,370원의 그 각 부분의 그 부가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라는 그 원고 측이 청구 취지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청구 취지에 대한 그 이유를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처분 경위는 원고들은 사업자 등록을 잘 내었고 두 번째 원고들은 이제 오피스텔을 신축을 해서 분양하는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고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면세 신고를 했거나 또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요. 원고 나 BB는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이, 원고 조 CC는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이 각 공급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면세로 신고했고요. 원고 EA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의 오피스텔 그리고 원고 김 DD인 경우에는 이 사건 제4의 오피스텔이 각 공급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고 보아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이 부가가치세 처분과 관련돼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위 각 분양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원고들이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제 원고들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다음은 피고의 세무서장이 경정 청구에 대해서 이제 원고들이 이제 그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피고 세무서장은 2019년 12월 13일 원고 나 BB에 대한 당초 부가 처분 중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898만 9,656원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449만 4,828원 그리고 2020년 3월 10일 원고 EA에 대한 당초 부과 처분 중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이제 313만 628원 그리고 무신고 가산세 305만 3,312원을 각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피고 측인 세무서장의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고 세무서장이 본안전 항변에 관한 그 판단을 이제 들어가지고 원고 측에서 그 잘못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EAA의 소중에 부가가치세 본세 1,565만 3,134원의 부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게 왜 부적법하다라고 이제 원고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조세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이제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라든가 심판청구와 같이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가 없고 가산세인 경우에는 본세와 별도로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별개의 세목이기 때문에 본세와는 독립한 그 불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전심 절차는 원칙적으로 당의 그 과세 처분마다 각각 따로따로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 의무자가 과세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하면서 본세에 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고 가산세의 취소만을 구하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후에 항고 소송을 제기하여 본세와 이때 가산세 정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본세에 관한 그 소인 경우에는 전심 절차를 행정소송법에 따른 이제 행정소송법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의 그 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본세에 관한 소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초 처분 중에 가산세 부과 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20년 3월 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하여는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EA의 소 중에 2016년도 제1기본 부가가치세인 1,565만 3,134원의 부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함으로 피고인 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그 적법 여부에 대해서 그 원고들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랑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바 그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랑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만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에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그 합당 여부 그리고 처분 여부 그 피고들이 당의 원고에 대한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정정한지 그 여부를 살펴보려면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계법령이잖아요. 한번 이 관계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관계법령에서는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는 이제 그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이라 하면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잘 보십시오. 주택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만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이때는 가구당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3호에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 대상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2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 용역으로서 부수되는 우리가 소방시설이라든가 전기공사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 대상으로. 이러한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과연 원고가 펼치고 있는 이 주장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그 판단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그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이제 여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입니다. 아까
원고 쪽에서가 만일 가사 이제 이유와는 달리 그 부가가치세가 만일 면제 대상이 아니라 그러더라도 당연히 오피스텔 공급과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는 본인 이제 그 납세자분들이 원고들이죠. 원고들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 가산세 부과 처분은 이제 부적법하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한 그 가산세 부과 처분이 과연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로 들어가서요. 이 사건의 그 각 오피스텔 공급이 과연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랑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관련에 대한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리를 우리가 먼저 보시면은요, 우리가 조세법률주의의 그 원칙상 과세 요건이라든가 비과세 요건, 특히나 이런 조세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그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규제 사정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법문대로 물리 해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법규를 확장을 해석한다든가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경우에도 당연히 감면 규정과 관련돼서는 명백한 특혜 규정이라고 이제 당의 감면 규정은 이제 명백한 특혜 규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가 조세 공평주의에도 이제 부합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랑 제4호에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이 해당이 되고 만일 근린생활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까지 이제 다 마친 다음 용도 변경의 허가를 이제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이때는 사실주의에 의해서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랑 제4호와 이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4만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행령 106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중요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그리고 그 주택의 건설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면제하고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이란 잘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고 이때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의 한 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만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그러면 이때는 한 호, 한 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제4호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우리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지를 말하고 이때 우리가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다음으로 준주택을 규정을 하면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중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별표 1 제2호의 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4호 거목 및 제15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제11호 남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랑 제3호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제14호 남목 2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한다. 즉 준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숙사라든가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준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4호 남목 2 및 오피스텔 건축 기준 제2호의 이제 2조에 이제 의하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일반 업무 시설의 일종으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그 구획 중에 일부 구획에서만 실축식을 할 수 있도록 그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항에서가 오피스텔은 각 사무구획별 로대, 즉 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이제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의 그 전용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해 사무구획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 판단을 해보시면요. 이 사건인 경우에는 이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한 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주택법 제2조는 그 주택과 오피스텔을 표섭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준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리고 오피스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뭐가 있었죠? 하나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좀 나이가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준주택이란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기숙사, 그 다음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세 번째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네 번째 오피스텔, 이렇게 네 가지를 준주택으로 우리가 주택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택법 제2조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포섭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도 주택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우리가 달리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따라서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 법령이 명확하게 우리가 아까 봤었잖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의 그 106조를 좀 더 한 번 더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4항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이란 다음 갖고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1호에서가 잘 보세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이게 뭐예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 이제 정비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인 이러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으로 보고 있잖아요. 면세 대상인 주택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 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확장 해석을 한다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조세 법률주의와 물리 해석의 원칙에 이제 위반돼서 조세 공평주의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이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에 일부의 그 구획에만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오피스텔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대, 즉 발코니도 이제 설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이제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연 과세 대상인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 당시에 그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한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매매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사용 승인을 받을 당시 그 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당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설령 이 사건인 경우에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주거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소유주인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도 주택분으로 납부를 하고 전기나 가스인 경우에도 주거용으로 공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그런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 점유자들은 언제든지 만일 원한다면 이를 본래의 용도로 전환을 해서 일반 업무 시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이후 이용 상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조세 법률주의 그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당하기 때문에 이 사안인 경우에는 당연히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지 않는 이제 과세 대상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보시면은요. 조세특례 제한 법령에서 정한 면세 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 허가서라든가 사용 승인서 그리고 우리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가 그리고 건물에 대한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공부상의 그 용도에 따라 공적인 그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그 용도를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만이 해당한다라고 봐야 하고 이와 달리
어떤 건축물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그 용도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도 이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단지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자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정만을 들어 이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이를 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산세의 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는 논외로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사안에 대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첫 번째, 원고 EA의 소 중에 2016년 제1기본 부가가치세 1,565만 3,134원의 부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원고 나비비라든가 조CC, 김DD 청구 및 원고 EA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이러한 판결을 대법원에서 최근에 내렸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돼서 이제 그 요지를 한 번 더 보시면은요. 우리가 본 사안에서 본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한 일반 업무시설로서 준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제 고등법원 그 판결이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8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이 사건과 정반대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세무서장 그 피고가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상황인데, 잠시 고등법원의 그 판결 요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라든가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법원, 아까 살펴본 이 대법원의 내용과 반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원고승을 이제 내린 사건입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원고들이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에 피고인 세무서장 등이 이제 불복을 한 사안이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안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어떤 사안이 내려졌습니까?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준주택에 해당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이제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원문을 그대로 거의 가져왔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과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 건축업자, 주택 이제 신축 판매 이 업자 이분들과 관련돼서는 이제 오피스텔도 많이 분양하고 이제 건축하시는 이분들이죠. 이분들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게 뜨거운 이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과 이제 관계없는 이제 분들은 물론 이제 좀 별로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건축을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건축을 본인의 이제 거주하기 위한 그 주택이라든가 뭐 다른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을 이제 신축하기 위한 그 용도로만이 아닌 어떠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제 주택 신축 판매업 등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오늘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이 해당 여부가 여러분에게 종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안을 많이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해당 여부, 즉 오피스텔이 과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에 대한 그 예를 갖고 오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